선생님들, 제가 오늘은 명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명상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명상을 일상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또한 마음이 굉장히 생각이 많고 우울이나 불안감을 자주 느끼던 상태여서 어떤 명상을 통한 심리 치료를 받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불안이나 우울, 또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명상을 배울 것을, 또한 마인드풀니스를 배울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또한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령 이런 사항은 어떨까요? 선생님들도 이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지? 그 인간을 콱 죽여버릴까?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생각의 골몰에 있다가 문득,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생각, 또 무서운 생각을 내가 했구나.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런 사항이 있다고 봐요, 선생님. 자, 지금 이분은 생각에 몰두하다가 지나치게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생각이 올라오다가 그거를 스스로 알아차렸어요. 자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선생님한테 예를 들었듯이 우리한테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자각하는 능력은 인간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생각하는 능력보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우울감이 올라오고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특징이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는 능력, 알아차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자, 제가 선생님들한테 지금 자각하는 능력, 알아차리는 능력에 설명을 드렸어요. 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누구나 부정적인 면들 또한 긍정적인 면이 삶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의 주의력이 부정적인 것에만 계속 몰두해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놓여 있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요. 주의력이 편향돼 있죠. 이러신 분도 굉장히 불안이나 우울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선생님들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각의 중요성, 그리고 주의력의 중요성. 이 자각과 주의력에 문제가 있으면 심리적인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각이나 주의 집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심리 치료를 해도 상담을 해도 효과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더 근본적인 거는 이 주의력과 자각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연습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조금 우울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시작된 게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환청을 동반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환청까지 왔다 그러면 조금 증상이 심각한 거죠. 그리고 성장한 어른이 돼서도 공허함이나 우울함, 또한 생각에 굉장히 많이 몰입해 있고, 이런 생각을 과도하게 몰입하는 제 상태가 심리학을 공부를 하니까 더 과거의 나의 생각들을 몰두하고 또 통찰해보고 무의식을 분석해보고 꿈을 분석해보고 끊임없는 생각 속에 빠져드는 게, 이렇게 하면은 뭐 크게 번쩍하고 큰 통찰이 일어나서 내가 굉장히 건강하고 멋있고
굉장히 활기찬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 아까 말했듯이 자각과 주의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끊임없이 생각에 빠져들고 부정적인 과거의 생각들을 다시 부정적인 외상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또 되풀이되고 생각이 갇히고 또 주의력이 편향돼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삶에 펼쳐지는 즐거운 경험들, 삶의 경험들을 무시하게 되더라. 이런 저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잠깐 제가 명상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명상이 준 이점, 명상이 주는 좋은 점들을 선생님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요. 수많은 연구를 해도 명상이 주는 우리 마음과 그리고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명상을 그래서 요즘에는 명상을 배우고 싶어서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많은 명상을 하지만 어떤 명상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해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시는 명상을 하거나 명상을 연습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끔 전문가의 어떤 지도, 전문가의 가르침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번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하고 오늘은 잠깐 동안 명상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들 하던 모든 동작들을 잠깐 내려놓으실까요? 잠깐 편안한 상태로 있어 보세요. 그리고 잠깐 바닥과 닿고 있는 나의 신체 감각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실까요? 바닥과 닿고 있는 나의 발의 감각, 또 엉덩이와 바닥과 닿고 있는 나의 신체 감각들, 그리고 내가 이 순간 살아있는 나의 몸에서 들리는 생명의 느낌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몸을 잠깐 동안 편하게 이완시켜 보실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숨을 쉬고 있는 나의 호흡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볼게요. 숨을 들여 마실 때 나의 배가 불룩해지고 내쉴 때 배가 꺼지는 나의 배 감각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호흡을 억지로 조정하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의 호흡 감각에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호흡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이 나의 이곳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을 해요. 마음속에 혹시 다른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한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이 또한 알아차리시고 다시 나의 호흡 감각에 주의를 되돌릴게요. 자, 이번에는 호흡 감각에 있던 나의 마음을 나의 외부 환경, 나의 주위에 들리는 소리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소리를 찾아서 억지로 마음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절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한번 초대해 보세요.
자, 나의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 여러 가지가 소리가 섞여 있다면 그 소리를 하나하나 구분해 보실까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거나 소리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이 또한 알아차리시고 다시 소리의 원음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을 지나가게 해보세요. 자, 소리가 생겼다가 소리가 사라지고 소리와 소리 사이에 그 고요한 공간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이렇게 1분간만 해볼게요. 자, 이제 주의를 다시 이곳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 나의 신체 감각을 한번 바닥에 닿고 있는 부분을 느껴보시고, 또 주위에 들리는 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밝고 어두움의 조명, 또한 색깔들 쭉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 볼까요? 자, 선생님들 어떤 경험이셨나요? 잠깐 저와 소리 명상을 해봤거든요. 보통 대개 제가 상담 중에 내담자들은 마음이 고요해졌다. 또한 마음이 차분해졌다. 때로는 조금 몸이 나른해졌다. 졸립다. 이러신 분도 있으세요. 자, 지금 선생님은 자각과 주의 집중을 연습한 거예요. 그쵸?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고 하나의 소리, 하나의 호흡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생각들이 스쳐가게 만들었어요. 생각들을 지나가게 했어요. 이렇게 한 가지의 사물에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힘은 우리가 부정적인 거나 복잡한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생각의 속도가 조금 느려져요. 그리고 지금 저하고 주의 집중을 훈련하셨어요. 신체 감각에 주의를 모으고 또 호흡을 가져오고 또 외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봤어요. 이렇게 주의 집중 훈련을 저하고 하신 거거든요. 자,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이렇게 명상의 힘을 활용해요. 이런 자각과 주의 집중력을 명상을 원리를 통해서 길러주고 강화시켜주고 이거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을 연습을 시켜요. 일상적인 그런 다른 전통적인 심리치료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이죠. 일단 주의력과 자각의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심리치료를 한들 저는 그 능력이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또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자, 선생님들 저하고 조금 아까 소리 명상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직접 선생님이 지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잠깐 동안 최근에 자신이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리셨다면 그때의 경험이 생생하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시 회상을 해보세요. 그때 들었던 느낌들,
생각들 떠올려 보시고 조금 아까 저하고 소리 명상을 한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들을 지나가게 해 보실까요? 어떠신가요? 잘 되시나요? 제가 보통 상담 장면에 이런 연습을 시키면은 대부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숙제를 내드려요.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생각들, 감정들이 올라오거든.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과몰입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주의력을 전환시켜서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스려 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내드리는 숙제예요. 자, 선생님들 지금 오늘 저하고 어떤 명상의 심, 자각과 주의력을 연습을 하셨어요. 선생님들도 한번 일상생활에 이런 기술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명상은 2500년 정도 된 동양의 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많이 성장시킬 수도 있고 어떤 종교성하고 영성하고 맞닿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명상을 연습하면요. 그래서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이 명상의 원리를 도입했고 또한 서양의 인지행동치료를 접목을 시켰어요. 그리고 수용해 주면서 변화를 진행하는 굉장히 탁월하고 효과적인 심리치료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변주법적 행동치료를 개발한 리네아는 천재다. 천재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기 자신의 어떤 경계선 장애, 심리적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